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임정섭입니다. 1년 중에 야외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4월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바깥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가 돼버렸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도 지난 1월에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는 일이 상당히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시간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초미세먼지 저감사업단의 박기홍 단장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미세먼지 요즘 전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광주 전남 지역의 지금 미세먼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이제 미세먼지 농도는 사실 대도시 같은 서울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가 자주 관찰되어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미세먼지가 좀 확산하기에 이렇게 확산이 좀 많이 되어야지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데요. 공기가 이렇게 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의 이제 깨끗한 농촌 지역일지라도 이제 농작물을 연소시킨다든지 볏짚을 태운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해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심 농촌 할 거 없이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제 미세먼지는 도심이라든지 농촌 다 상관할 거 없이 그렇죠. 네. 모든 장소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나타난 날에는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 심하다고 해서 내가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미세먼지를 마실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양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요?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바깥에 이제 실제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이제 각 개인의 생활 습관 또는 이제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실제 호흡을 통해서 흡입되는 양은 이제 다 틀려집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성인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미세먼지가 높은 대기에 이제 노출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약 이제 인체에 들어오는 양은 한 이제 수십 밀리그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밀리그램은 양은 전체 무게인데요. 사실 이제 그 미세먼지의 개수로 환산을 해보면 10의 10승계. 그래서 10의 10승기라는 아주 많은 미세먼지의 개수를 가진 미세먼지가 이제 인체에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10의 10승기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쉽게 좀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자면 그 담배 연기로 저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한 캐피를 피우시면 유해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때 한 캐피를 폈을 때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10mg 정도 되고요. 그 개수로 또 환산하면 요 10의 10승계 정도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 한 개 빌 정도 피웠을 때 그 우리나라 최초 또 최대 규모라고 들었어요. 지금 몸담고 계시는 초미세먼지 저감사업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단은 현재 이제 광주 과학기술원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한 군데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2014년도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첨단 과학기술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 초미세먼지로부터 좀 국민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게 저희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범을 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총 전국에 이제 19개 연구기관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200~300 명의 연구원이 현재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연구 내용은 이제 첫째로 이제 사실 이제 초미세먼지의 진단을 신속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농도만 이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농도는 단순히 무게겠죠. 근데 무게뿐만 아니라 이제 초미세먼지의 상세한 화학적 특성이라든지 유해성, 병원으로 따지면 종합 검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의 종합 검진을 하고 또 그 결과를 일주일, 2주일 뒤에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현장에서 그래야죠. 맞습니다. 종합 검진 결과를 바로 그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초미세먼지
제거 장치라든지 정화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지금 관심 깊게 지켜보는 분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마스크를, 개인용 마스크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이제 다양한 정화 장치, 실내용 정화 장치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제 황사 마스크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KF80이라고 등급이 이제 적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KF는 이제 한국 필터, 코리안 필터라는 의미고, 80이라는 의미는 이제 미세먼지를 80% 이상 제거할 수 있다. 제거를 해준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황사 마스크의 경우, 약간 이제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는 약간 제거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시 이제 이 제거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라고 하면 오랫동안 사용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좀 수분에 또 노출이 되면 또 성능이 떨어집니다. 사실. 빨면 안 되는 거예요? 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거기도 보시면 이제 황사 마스크의 경우 재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사업단에서는 이제 좀 이 기존의 황사 마스크보다 이제 제거 성능도 뛰어나고 이제 숨쉬기도 편한 그런 개인용 초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럼 시중에는 지금 황사 마스크는 있는데 초미세먼지용 마스크는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초미세먼지용 마스크는 또 언제쯤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기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시작품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작품 완성 단계에 있고요. 좀 더 이제 좀 향상을 시켜서 한 1년 뒤에는 저희가 대량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조금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황사 마스크보다? 약간 이제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고 숨쉬기도 편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지만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따져보면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용 이제 실내에 있는 이제 정화 장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거 맞습니다. 상당히 구입 가격이 또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고요. 사실 또 필터를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 그 말은 이제 또 유지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제 그런 비싸기 때문에 좀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화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터 교체가 필요 없는. 그래서 영구적인. 맞습니다. 그래서 물만 갈아줘서 필터 교체가 전혀 필요 없는 뭐 무필터, 뭐 미세먼지 제거 장치 그런 걸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진단도 잘하고 뭐 제거도 잘하지만 또 예측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 예보처럼 이제 날씨를 정확히 예보하는 것처럼 또한 이제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예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간 주간 단위로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저희 한국형 예보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이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좀 정확히 예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는 사실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을 이제 사용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 좀 한국은 이제 전혀 여러 가지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자체 한국형 예보 모델을 개발해서 이 초미세먼지의 그 농도를 좀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 예보 모델은 언제쯤 개발이 완료될까요? 저희가 3년 뒤에는 훨씬 더 이 예보의 정확성도 이렇게 좀 향상이 되고요. 뭐 그때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지금 있습니다. 단계는 예보 단계는 아니고 현재 단계를 측정해서 그렇게 계속 알려주는 단계인가요? 아니, 지금 저희가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나라에서 예보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날아왔을 때 또는 미세먼지가 높았을 때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한국에 맞는 그런 맞춤형 한국형 모델을 개발해서 좀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좀 더 정확히 예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단의 이름도 초미세먼지 저감 사업단이잖아요. 미세먼지 자체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또 초미세먼지라고 하니까 더 구분이 좀 힘들어지지 않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이제 크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이제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모든 이제 떠 있는 먼지를 미세먼지라 하는 거고요. 이제 초미세먼지는 이제 그것보다 더 작은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모든 먼지를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미세먼지는 이제 미세먼지 안에 포함된 거죠. 미세먼지 중에서 좀 작은 먼지를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사실 이제 초미세먼지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더 갖게 된 이유는 사실 이 먼지가 더 작게 되면
저희 폐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할 때. 그래서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폐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작은 이제 초미세먼지들이 이제 표면적이 큽니다. 표면적이 크고 이제 반응성이 뛰어난다는 건데,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이제 반응성이 뛰어난다는 것은 인체의 세포라든지 여러 가지와 이렇게 결합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응이 될 수 있고 쉽게 되는데, 그래서 훨씬 더 초미세먼지가 위험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훨씬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황사하고 그러면은 미세먼지는 좀 별개인가요? 사실 황사도 미세먼지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황사 중에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미세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황사 중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사는 이제 모래먼지, 흙먼지가 이제 황사라고 불려지고 있고. 이제 황사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0마이크로미터 작으면 이제 미세먼지라고 이제 미세먼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황사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몽골의 이제 사막 지대에서 이제 발원을 해가지고 이제 북서풍을 이제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이렇게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성분이 이제 모래 먼지 성분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성분이. 그런데 가끔씩 이제 황사가 이제 우리나라 날아올 때 이제 중국의 공업지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유해한 성분하고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섞이게 돼서 그것들을 달고 우리나라로 이제 유입하게 되면 그런 황사도 저희가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사실. 황사도 이제 미세먼지 일종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미세먼지도 이렇게 계절 안 가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사실 그런데 이제 계절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 같은 경우 겨울철에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겨울철에 저희가 난방도 시작하고 이제 뭘 많이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뭘 태우면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또한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대기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도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이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이제 그대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겨울철에 상당히 이제 미세먼지의 농도가 상당히 높고요. 이제 봄철에도 이제 황사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많이 높은 걸 많이 관찰하곤 합니다. 예. 네. 그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세먼지 그 발생하는 양이 황사가 많은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많은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한 30%에서 50% 정도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세먼지 100으로 봤을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미세먼지는 사실 자동차라든지 공장, 이 오염원이 가장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도로변 미세먼지라든지 도로변에서 떠 있는 이제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먼지, 그다음에 이제 각종 생활 오염원이 있습니다. 고기를 굽는데 뭐 여러 가지 세탁소라든지 그래서 그런 생활 오염원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또는 이제 산불이라든지 농작물을 태우면서 나올 수 있는 미세먼지.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국탕만 할 일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예. 최근에 그 미세먼지 유해성이 심각해지면서 보니까 2013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1급 발암물질로 이제 규정을 하였는데요. 사실 이제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포 실험, 그다음에 동물 실험, 또 생체 실험, 역학 조사까지 이런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로 이제 규정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어졌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이제 이 미세먼지가 위험하다는 것에
뭐 전적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오늘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이 되겠네요. 예. 결국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크고 작은 질환의 원인이 되지도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앓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든지 나쁜 점 그걸 좀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시간에. 네, 맞습니다. 저희 미세먼지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감기라든지 비염, 뭐 기관지염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미세먼지가 인체에 들어오면 저희의 여러 가지 방어 능력이라든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 이제 많이 흡입되었을 때 이제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세포 감염에 쉽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 독감을 훨씬 더 쉽게 독감에 쉽게 감염된다. 또 그런 보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뇌경색, 피부 질환, 뭐 정말 다양한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질환 발생뿐만 아니라 이제 사망률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망률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많이 이렇게 노출되고 흡입했을 때 조기 사망률에 대해 조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세먼지를 이제 침묵의 암살자라고 부른 이유는 여러 가지 질환 발생도 하면서 이제 조기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이제 별명이 붙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또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노인, 그다음에 이미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취약계층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값이 이제 기준치보다 높았을 때 절대 이제 실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실내에 머무르시는 걸 이제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 농도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제 미국, 일본, 유럽 그런 대도시보다 연간 평균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사실. 높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좁은 땅덩어리에 이제 많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플러스 이제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른 뭐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기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치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사실 저희 우리나라 기준치도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준치가 다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기준치는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치 또는 미국, 뭐 유럽, 일본 보다 기준치가 더 낮습니다. 그렇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한번 이 기준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좀 엄격하게 하는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개인에 따라서 또 미세먼지 흡입량이 좀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농도의 그러면 미세먼지라고 해도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기 중에 떠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당연히 화학 성분도 틀리고 어디서부터 날아온 것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다양한 미세먼지의 독성이나 유해성도 각각 틀려집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사실 자동차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일반 도로변에 떠 있는 미세먼지보다 100배 독성이 더 센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기가스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서로 같은 농도일지라도 이런 자동차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훨씬 더 유해하다. 독성이 훨씬 더 높다고 이렇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하더라도 항상 저희가 어떠한 성분이 그게 어디서부터 날아왔는지, 어떠한 유해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계절에 따라서도 입자의 종류가 또 틀려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항상 우리가 뭘 많이 태우기 때문에 난방을 통해서 나오는 입자들의 미세먼지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뭘 항상 태우면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좀 유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기도 태우면 미세먼지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네네네. 고기를 먹을 때도 환기를 좀 잘 시키면서 이제 고기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음식할 때 조리하면서 이렇게 타는 그 연기가 그렇게 해롭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급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나요? 사실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곳이 사실 2, 3층 옥상에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상에 우리 이제 각 개인들이 숨을 쉬는 1, 2m 높이의 농도와 틀릴 수가 있고요. 그걸 또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 반경에 따라서 이 유해한 아주 높은 농도의 유해한 먼지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뭐 자동차가 많은 실내 주차장이라든지 뭐 공장이 밀집한 지역, 또는 이제 자동차가 많이 지나가는 도로변에서는 뭐 이미 등급이 좋더라도 유해한 미세먼지에 이렇게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각별히 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보와 경보 시스템에서 네. 등급을 이제 나눠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예보는 이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것이고, 이제 경보는 이제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보는 이제 예보는 이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예보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제 경보는 이제 각 그 지자체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실시간으로 측정한 그런 농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어떤 기준 농도보다 뭐 2시간 이상 계속 지속된다 하면 이제 각 지자체장이 이제 미세먼지 주의보라든지 미세먼지 경보를 이제 발령하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권한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면 첫 단계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단순히 이제 그 농도 절대적인 농도뿐만 아니라 이제 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날라왔는지, 어디서 많이 배출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는 이제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날아왔는지, 이런 종합적인 검진 결과, 종합적인 그런 진단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결과가 신속히 이제 파악이 돼야 된다. 그럼 일단 이제 미세먼지라는 적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 솔루션, 뭐 피해 저감을 위한 솔루션은 이제 뭐 다양한 솔루션이 이제 최적의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또 잘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 사실 어르신들은 앱 찾아보고 인터넷 하기가 좀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공에게 조금 알릴 수 있는 그런 서울시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네. 방법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예, 네. 맞습니다. 이 서울시에 이제 시민들이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제 누구나 또 뭐 쉽게 이제 미세먼지 정보를 이게 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정보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제 남산타워 같은 경우 이제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았을 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고 색깔이 누구나 좀 볼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멀리서도. 예. 미세먼지 농도가 괜찮다 그러면 이제 녹색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서비스가 이제 이 광주에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모든 이제 시민들이 스마트 앱이나 그런 거 볼 필요 없이 이제 네. 쉽게 멀리서도 그 미세먼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워낙 공기에 대해서 불신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 황사 마스크 찾는 분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네. 네, 계절별로도 특수도 많이 늘리고 있기도 한데, 그 저감 사업단에서 그러면은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문의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아졌겠어요. 최근 1, 2년 사이에. 예, 그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마스크라든지 네. 정화 장치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참여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제품화 해보겠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끝으로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피해 저감을 위해서 뭐 기업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개인들도 사실 집에서도 또 이제 바깥에서도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을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일상생활 개인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요. 사실 이제 저희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략을 먼저 하시고요. 또 되도록이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이런 이제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떴을 때는 최대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운동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렇게 외출을 하셨을 경우에는 조금 황사 마스크 인증을 받은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이제 외출을 하시기를 이제 권장하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미세먼지를 이렇게
많이 마셨을 때 사실 산화 작용을 통해서 이제 인체에 좀 이렇게 인체에 좀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산화 작용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항산화 식품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야채라든지 채소 네. 또 물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 네. 오늘 뭐 쉽지 않은 정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시민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알아야 될 정보 쉽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미세먼지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계절과 상관없이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좀 접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세먼지 없는 좀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이런 이제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떴을 때는 최대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운동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렇게 외출을 하셨을 경우에는 좀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미세먼지를 이렇게 많이 마셨을 때 사실 산화 작용을 통해서 이제 인체에 좀 이렇게 인체에 좀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야채라든지 채소 네. 또 물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